우리가 살면서 누려야 할 권리는 매우 다양하고 우리 모두는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도 이러한 권리 중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 부동산 폭등 현상에 굉장히 심각해졌다는 일들을 자주 접하셨을 겁니다. 부동산이 투자 측면에서 더욱 주목받고 이로 인해 정말로 살 곳이 필요한 청년들은 부동산 가격에 고통을 받고 있죠. 자, 그러면 부동산 변동이 지금 사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 변동은 사회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높은 부동산 가격은 주택 구매를 어렵게 만들어 젊은 세대의 주택 소유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거나 청년층의 경제적 불안정감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투자에 의한 가격 상승은 생산적인 경제 활동보다는 투기적인 활동을 부추길 수 있으며 이는 경제 안정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은 금융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급격한 부동산 가격 하락은 주택 대출의 상환 능력을 악화시켜 은행과 금융기관에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 위기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가격 변동은 도시계획, 교통, 환경 등과도 연관되어 도시의 발전과 지속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폭등 현상의 근본적인 시작은 2000년대 중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MF 외환 위기의 여파로 경제 침체가 심화되었던 시기를 벗어나기 위하여 정부는 저금리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는 경기 활성화, 기업들의 투자 활발, 그리고 가계의 소비 증가, 실업률 안정, 물가 안정 등 되게 많은 좋은 점들을 이끌어내는데요. 하지만 그것은 한 가지 큰 문제를 발생시켰는데 부동산 투자 수익률을 증가시켜서 부동산의 높은 수익만 바라보고 투기를 하는 사례들을 많이 발생시켰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막아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곧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통해 차익을 본 사람들이 계속해서 부유해지면서 빈부격차를 매우 심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세에 가까워지기 시작하는 건 2017년쯤인데요. 이때도 앞서 말했듯 2000년대 이후와 비슷한 구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저금리가 큰 이유가 되었고 심화된 수도권 집중화는 서울의 부동산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수요자의 심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는데요. 시장 문제의 원인이 아닌 상황에 대한 현상인 투기에 집중적인 규제를 가하였고 다주택자의 효과와 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그의 폐점만 집중해서 징벌적 조세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빚을 내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은행 가계 대출이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한 달에 6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만 20대 이하 연체율이 0.5%에 달하는데 이 수치는 사실상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만 19세 이하에서는 연체율이 무려 27%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모두 폭등한 부동산 가격을 감당하지 못하는 청년층이 이 집을 구하는 데에 대해서 대출에 기댄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과도한 대출은 경제 침체 그리고 이미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을 더 가속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문제 해결책에 대해서 조사해봤는데요. 일단 처음으로 주택 공급 증가가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와 시장 참여자들은 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투기 방지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세금 강화나 투기적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임대주택 지원도 있습니다. 주택 소유를 목표로 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젊은 세대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 조정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위한 주택 지원 정책을 강화하여 사회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사례로 싱가포르의 주택 정책이나 독일의 임대주택 시스템 등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주택 공급 증가와 투기 억제를 통해 부동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싱가포르의 주택 정책에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주택을 보급하는 데 초점을 맞춘 혁신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CPS. 국민들은 CPF를 통해 주택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저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 구매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 주택 소유를 촉진합니다.
주택보조금 및 지원, 소득이 낮거나 노년층에게 주택보조금이나 할인 혜택을 제공하여 사회적 공정성을 높이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장기 주택계획, 정부는 인구 증가 및 변화를 고려하여 중장기 주택계획을 수립하여 주택 수급을 예측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합니다. 독일의 임대주택 시스템은 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제와 안정성. 독일은 임대료가 과도하게 오르지 않도록 정부의 감독과 규제를 통해 안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기 임대 계획. 대부분의 임대주택은 장기적인 임대 계획을 가집니다. 이로써 입주자들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늘릴 수 있으며 주거 보안이 강화됩니다. 주택협동조합은 주택을 구매하지 않고도 멤버십에 가입하여 임대주택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독일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러한 접근 방식을 결합하여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주택 공급 증가와 동시에 투기를 억제하여 사회적 공정성을 고려하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부동산 시장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